어느 날 새벽 3시 30분에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내일은 진짜 일찍 자야지 라고 다짐했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눈이 모래알처럼 따갑고 머리가 무거운 상태로 깨어나면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라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5시간밖에 안 자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생생하고 활기차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도대체 무슨 영양제를 먹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비밀이 있는 걸까요? 혹시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비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짧게 자도 안 피곤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자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왜 어떤 사람들은 5시간만 자도 괜찮은지,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짧게 자도 안 피곤한 수면 루틴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수면의 질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면서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연구 결과와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검증된 내용들이에요. 잠시 생각해보세요. 혹시 9시간을 잤는데도 피곤하고 오히려 5시간을 잔 날보다 더 몸이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건 우리가 수면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수면의 비밀은 잠을 얼마나 오래 잤냐가 아니라 뇌가 수면 패턴을 얼마나 완전히 끝까지 밟아주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 뇌는 매일 밤 특별한 여행을 떠나고 이 여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진정한 휴식을 얻을 수 있어요. 마치 컴퓨터가 재부팅되면서 시스템을 정리하는 것처럼 우리 뇌도 잠을 통해 리셋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수록 더 쉬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자동차를 주차장에 오래 세워두면 연료가 저절로 충전될 거라고 믿는 것과 똑같아요. 핵심은 얼마나 오래 쉬었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회복했느냐예요. 수면 주기는 보통 90분 단위로 돌아갑니다. 얕은 잠에서 깊은 잠 그리고 렘 수면까지 이어지는 이 한 세트가 완성돼야 진짜 회복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현대인 대부분은 이 주기가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계속 끊기고 있어요. 알람, 스트레스, 카페인, 스마트폰 알림 같은 것들 때문에요.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 몸은 잠을 잘 때 약 90분 동안 하나의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먼저 얕은 잠으로 들어가서 몸의 긴장이 풀리고 그 다음 깊은 잠 단계에서 몸이 본격적으로 회복을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렘 수면 단계에 도달하면 뇌가 정보 정리와 감정 처리 같은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하나로 이어진 흐름을 완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90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코스를 끝까지 돌기도 전에 알람이나 중간 각성 때문에 자꾸 잘라먹는 거죠. 요즘 여러분의 잠도 이 90분이 제대로 돌아가기 전에 계속 끊기고 있지는 않나요? 깊은 잠 단계에서는 우리 몸의 근육들이 회복되고 면역 체계가 강화되며 하루 종일 소모된 에너지가 다시 충전됩니다. 성장 호르몬도 이 시간에 가장 많이 분비되어서 손상된 세포들을 수리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렘 수면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렘 수면 동안에는 우리 뇌가 마치 컴퓨터의 디스크 정리를 하는 것처럼 하루 동안 습득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중요한 기억들을 장기 저장소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집중력과 창의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도 이 시간에 크게 향상되죠. 심지어 감정적인 트라우마나 스트레스도 이 단계에서 처리되고 해소됩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렘 수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능력이 최대 40%까지 감소한다고 해요. 반대로 이 주기가 완벽하게 완성되면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평소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유명한 발명가나 예술가들이 꿈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이야기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셈이죠. 만약 이런 주기들이 깔끔하게 완성된다면 우리 몸은 5.5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만으로도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수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에요. 마치 고성능 스포츠카가 짧은 시간에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에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일상의 스트레스,
늦은 시간까지 마시는 커피, 불규칙한 생활 리듬 때문에 수면이 자꾸 끊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9시간을 자더라도 마치 죽은 사람처럼 피곤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블루라이트의 경우 우리 뇌에게 지금은 한낮이니까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이야 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밤늦게 스마트폰을 보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마치 시계를 엉뚱한 시간으로 맞춰놓은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카페인도 마찬가지로 우리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후에 마신 커피 한 잔이 밤의 수면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카페인은 체내에서 8시간 동안 머물면서 계속해서 각성 효과를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것은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시간당 더 깊고 질 높은 수면을 얻는 것이어야 합니다. 효율적인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인지 능력, 감정 조절 능력, 심지어 창의력까지 향상시켜줍니다. 실제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CEO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결코 수면을 희생하지 않아요. 오히려 완벽한 수면 루틴을 통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비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들이에요.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서 5시간에서 6시간의 수면을 8시간 이상 푹 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실용적인 기법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은 매일 같은 시각에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주말이든 평일이든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을 지켜야 해요. 우리 뇌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매우 좋아합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각에 잠들고 같은 시각에 일어나게 되면 생체 시계가 자연스럽게 그 리듬에 맞춰 조정되기 시작하죠. 마치 몸 안에 정확한 시계가 있어서 잠들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훈련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잠자리에 누워서 30분, 1시간씩 뒤척이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더 빨리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는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생체 시계를 매주 리셋하는 것과 같아요. 마치 시차 적응을 매주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셈이죠. 그래서 월요일마다 특별히 더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규칙한 수면 스케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뇌파를 분석해보니 깊은 잠에 들어가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고 잠의 깊이도 얕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깊은 잠에 도달할 수 있었죠.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11시 30분에 자고 6시에 일어나는 패턴을 몇 달 동안 유지했더니 어느 날부터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먼저 눈을 뜨더라고요. 반대로 난 원래 아침형이 아니라서 라며 체질 탓을 하던 친구들은 자세히 보니까 자기 전에 눕는 시간이 매일 제각각이었어요. 타고난 체질이라기보다 그냥 리듬이 망가져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매일 밤 11시 30분에 잠들고 오전 6시에 일어나는 패턴을 주말에도 그대로 유지한다면 여러분의 아침은 놀랍도록 상쾌해질 거예요. 처음 2주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90분 법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수면 주기는 약 90분 정도 지속되는데 만약 이 주기의 중간에 깨어나게 되면 몸이 굉장히 무겁고 멍한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주기가 완전히 끝나는 시점에 깨어나면 자연스럽고 상쾌한 각성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음악에서 박자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곡이 끝나는 지점에서 박수를 치면 자연스럽지만 중간에 박수를 치면 어색하고 불편하죠. 우리의 수면 주기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끝점이 있고 그 시점에 깨어나야 몸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면 시간을 계획할 때도 90분을 기준 단위로 삼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면 4.5시간은 정확히 3개의 수면 주기에 해당하고 6시간은 4개의 주기, 7.5시간은 5개의 주기가 되는 거죠.
무작정 7시간이나 8시간 같은 애매한 숫자로 알람을 맞추지 마시고 주기가 완성되는 시점에 맞춰 알람을 설정해 보세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적용한 후 어떻게 6시간을 자는데 8시간 잔 것보다 더 개운하지? 라고 놀라워합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훨씬 더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필요하다면 4.5시간만 자고도 상당히 괜찮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1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도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습관이 바로 이 파워다운 타임이에요. 잠들기 전 마지막 60분은 깊은 잠을 위한 준비 시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우리 몸과 마음을 점진적으로 휴식 모드로 전환시켜야 해요. 갑자기 100에서 0으로 바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속도를 줄여가면서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는 거죠. 마치 비행기가 착륙할 때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고도를 낮춰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3-2-1 방식을 사용해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부터는 무겁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시고 2시간 전부터는 업무나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들을 중단하세요. 그리고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의 화면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될 거예요. 예를 들어 밤 11시에 잘 거라면 8시 이후엔 야식, 배달 음식 끊기, 9 이후엔 업무 톡이나 메일은 꺼두기, 10시 이후엔 조명 낮추고 휴대폰을 손에서 떼어놓는 식으로요. 이렇게 패턴을 한 번만 만들어두면 뇌가 이 루틴만 봐도 이제 슬슬 잘 때가 됐구나 하고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무겁고 기름진 음식들은 소화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완전히 휴식 모드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치 잠들기 직전에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신 가벼운 과일이나 견과류,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 같은 것들을 섭취해보세요. 대신 조명을 따뜻하고 어두운 톤으로 바꾸고 감사일기를 쓰거나 가벼운 명상을 해보세요. 분당 60비트에서 80비트 정도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몸을 부드럽게 스트레칭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우리 신경계에 이제 휴식 모드로 전환할 시간이다 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주죠. 감사일기는 특히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이나 감사한 순간들을 적어보세요.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자연스럽게 잠들기도 쉬워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행동도 수면의 질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로 스마트폰에 손을 뻗는 대신 10분 정도 밖으로 나가서 자연광을 쬐어보세요. 이런 빛 노출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고 밤에 분비됐던 멜라토닌을 억제하는 동시에 기분과 동기, 각성 상태를 담당하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자연광은 우리 뇌에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게 생체 시계를 다시 정확하게 맞춰주는 말 그대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특히 겨울철이나 흐린 날에도 실외의 자연광은 실내 조명보다 훨씬 밝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햇빛을 쬐면서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심호흡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말 그대로 뇌가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과정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마치 컴퓨터를 부팅할 때 모든 프로그램들이 차례대로 실행되는 것처럼 우리 몸의 각종 시스템들도 하나씩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일어난 직후에 몸을 움직이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차가운 물로 세수하거나 팔굽혀펴기, 제자리 뛰기 등으로 심박수를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활동은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각성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수면으로 인한 무기력감을 단숨에 날려버려줍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맨몸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몸에 이제 활동할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3분 안에 놀라운 에너지 상승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내일의 우선순위 3가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더 집중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뇌가 미리 계획을 알고 있으면 수면 중에도 그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수면에 대한 마인드셋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은 약하고 게으른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4시간밖에 안 잤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진짜 성공은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회복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수면을 마치 사치품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수면은 우리의 면역력, 창의력, 의사결정 능력, 감정 조절 능력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요소입니다. 중요한 건 누가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차분하면서도 집중된 상태로 깨어나느냐는 거죠. 실제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기업가들과 운동선수들을 살펴보면 그들 모두 수면을 최우선으로 관리합니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완벽한 수면 관리였던 거죠. 빈 잔에는 물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지친 뇌와 몸으로는 어떤 성취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수면을 최적화하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적게 자되 더 똑똑하게 자는 방법을 익혀보세요. 수면의 과학을 제대로 활용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눈이 뜰 거예요. 마음은 편안하고 정신은 맑은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좋은 에너지가 필요했구나 하는 걸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이 모든 방법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주에 딱 한 가지만 이건 좀 해볼 만한데 싶은 것부터 천천히 추가해 보세요. 내일 아침 몸이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가볍다면 그때 다음 습관을 하나 더 더해보면 됩니다. 하루 종일 지속되는 에너지와 집중력을 원하신다면 밤의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떠올려 보세요. 진정한 성공은 잠을 줄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수면으로 최고의 컨디션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만 골라서 오늘 밤 꼭 해보세요. 분명히 내일이 달라질 겁니다.